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가보게 됐지 뭐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남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 상위 5개부터 이렇게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어젯밤 증시는 나스닥이 좀 특히 강세였던 하루였죠. 상승 종목 리스트도 그것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더나, 애쉬와 같은 혁신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그러면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테슬라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봉 차트인데요. 어제만 12%가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테슬라가 한화로는 약 1,200조 원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인데요. 중요한 점은 페이스북을 따돌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 6위에 등극한 겁니다. 페이스북과 테슬라 중에서 먼저 2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는 건 누가 될지 경쟁을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저께 강한 상승의 이유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요, 딱 드러난 호재가 자동차 렌탈 업체 허츠가 테슬라에게 무려 10만 대의 전기차를 주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렌탈 계약 중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이는 허츠가 앞으로 렌탈 차량들을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거대한 첫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말에 파산을 벗어난 기업치고는 좀 배팅 금액이 센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중요한 점은 허츠의 CEO가 전기차가 이제 주류라고 완전히 못을 박은 겁니다. 사실 2019년에는요, 리비안이 아마존으로부터 택배 차량을 10만 대 수주받은 것만으로 해서 리비안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이번 10만 건도 되게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또한 허츠와의 이번 계약으로 테슬라는 약 42억 달러, 한화로는 5조 원 정도 되겠네요. 5조 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 금액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테슬라가 할인을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테슬라보다는 허츠 쪽에서 절박해서 좀 이번 딜이 이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테슬라의 이런 높은 수요는요,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베런스에서는 Turns out Tesla is right 라면서 베런스가 결국 테슬라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구매자들이 오직 테슬라만을 사려고 한다라는 기사를 좀 게재를 한 건데요. 상황이 이러니까 테슬라에게 당장 더욱 중요한 것은 수요보다는 공급, 즉 생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알려진 내용으로 따르면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면서 CFO가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2020년에 테슬라가 판매한 차량이 50만 대가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3분기 기준으로는 100만 대가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꼭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차를 많이 찍어내려면요, 제일 중요한 분야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네, 제일 많이 원가를 잡아먹는 녀석이기도 하고요. 주행거리를 결정짓기 때문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4680 배터리라는 새로운 폼팩터를 2020년 배터리 데이 때 발표를 했었는데 테슬라의 핵심 파트너사인 파나소닉이 드디어 어저께 4680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파나소닉은 약 1년 동안 배터리 셀을 좀 개발을 해왔다고 하고요. 내년 1분기쯤에 일본에서 이 4680 셀을 테스트 생산할 것이라고 CEO가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4680 배터리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배터리가 개발이 선행되어야만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테슬라에게 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임은 자명해 보입니다. 사실 내년이 좀 아니더라도요, 당장 이번 4분기 실적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테슬라가 모든 전기차 라인업 모델들의 판매 가격을 다 인상시킨 건데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델 S와 X는 약 5,000불, S와 Y는 2,000불 이렇게 화끈하게 올린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마진이 3분기에 뛰어났었죠. 네, 4분기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이슈가 있습니다. 참 테슬라는 이슈가 끊이질 않는 것 같은데, 네, 9월 유럽 내 전체 차량 판매량 순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모델 3가 24,591대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것은 전기차 순위가 아닙니다. 내연기관까지 전부 합한 판매량입니다. 순수 전기차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모델 3가 처음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중국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국 법인이 드디어 새로운 R&D 센터를 어제 완공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3천만 원대에 해당하는 저렴한 전기차 개발에 나설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거 트위터 그림이 있죠. 테슬라 이제 중국 법인이 직접 올린 이제 공식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끝부분을 보니까 바로 이게 나왔습니다. 네. 테슬라 휴머노이드인데요. 앞으로 테슬라 차이나가 테슬라 휴머노이드 개발의 중심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 진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참. 네. 그래도 한번 사고 싶긴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락 종목입니다. 상승 종목과는 반대로 가치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조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름 반가운 종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5위에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네, 줄여서 아멕스라고 많이 부르죠. 네, 어제 한 2.5% 떨어졌는데요. 아멕스의 하락 요인으로는요. 아멕스의 CEO가 본인들의 암호화폐와 연계되는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완전히 좀 선을 그었던 게 좀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비제와 마스터카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연계된 비즈니스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미래 핀테크 기술 리더십을 아멕스가 놓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심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의 좀 순위를 살펴보면요. 아멕스가 미국에서는 그래도 나름 2위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글로벌인데 글로벌에서는 아무래도 좀 존재감이 적습니다. 네, 아멕스는 좀 지난주 금요일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주가가 좋았어요. 근데 어제는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좀 차익 실현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이번 주 첫 순달람이니까요. 오늘은 역시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서 선택한 10종목 싸그리 다 들고 왔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라서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과연 우리 미래에셋증권 고객분들께서는 혁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많이 주십니다. 애플의 개인정보 추적 금지 관련 정책에 광고 수익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저번 주에 급락을 했었죠. 페이스북, 알파벳 등이 그랬는데 떨어진 것만큼 많이 매수세에 동참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플을 최근에 꾸준히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요. 아무래도 신제품 맥북 출시 이후에 정말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도가 텄다라고 할 정도로 찬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애플의 미래에 좀 더 긍정적으로 베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때문에 사실 힘든 기업이 있죠. 바로 7위에 랭크되어 있는 인텔입니다. 원래 애플이 본인들의 PC에 인텔 CPU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인텔의 미세공정 개발이 너무 느려서 애플이 답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애플이 본인들이 원할 때 PC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PC용 CPU도 직접 개발하겠다. 그러고 나선 것이고 그게 성공을 한 겁니다. 반대로 인텔은 대형 고객을 잃었으니까 굉장히 뼈아픈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주봉 차트인데 사실 정말 몇 년 동안 재미없는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의 급락을 만들어낸 거죠. 외계인을 고문해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고 불릴 정도로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인텔도 20년이 지나니까 캐캐묵은 그저 그런 기업이 되는 걸까요? 3분기 실적에서요.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더욱이 안타까운 점은 4분기 가이던스가 더욱더 악화됐다는 겁니다. 네, 세부 지표는 좀 넘어가고요. 사실 인텔의 주식을 좀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긴 관점,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로울 듯 싶습니다.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핵심 사업부에서의 매출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텔은 앞으로 고난의 행군, 위험한 모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올해 2월에 새로운 CEO로 변경이 좀 되면서요. 종합반도체 2.0이라는 표어로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좀 힘들게 이렇게 만든 건데요. 다 읽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중 종합반도체 2.0 전략은 오른쪽에 있는 세 문장으로 설명되니까 이 세 문장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미세공정 개발과 양산을 최대한 빨리 해내겠다. 근데 혹시 이게 늦어질지 모르니까 TSMC와 같은 외부 파운드리도 이용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도 TSMC, 삼성전자처럼 파운드리 할 거니까 많이 이용해달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텔이 파운드리를 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우려를 특히 좀 많이 자아냈습니다. 파운드리를 하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죠. 대규모의 공장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인텔은 내년에만
30조 원에 해당하는 지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큰 자본 지출을 한다니까요. 인텔의 마진율은 상당 부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실적이 나빠지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많게는 오른쪽에 이제 표 보이시죠? 네, 많게는 20%가량 목표 주가를 하향시킨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인텔을 좀 길게 봐야 하는 이유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인텔의 자회사 중에 모비라이라는 회사가 있죠.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반 테슬라 진영에서는 최근에는 웨이모가 좀 많이 주춤하고요. 모비라이가 떠오르고 있는데 매출과 이익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제가 박스에 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더욱이 좀 긍정적인 것은요. 내년부터 드디어 모비라이가 로보택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본국인 이스라엘, 독일에 내년에 로보택시를 개시를 하고요. 2023년에는 미국으로 확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이미 뉴욕에서 시범 테스트 운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그때 많았었거든요. 인텔이 그러니까 AMD와 애플 때문에 힘든 점은 뭐 팩트입니다. 다만 계속 맞고만 있던 이렇게 쭈그리고 있던 인텔이 위험을 감수하고 담대한 변화를 택했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IBM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인텔이 3년 안에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신가요? 잘 될 수 있을까요? 역시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께 좀 맡기면서 저는 내일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